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미국으로 쏠리는 머니부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ETF죠. 그런데 이 ETF가 단 2주 만에 해외 주식형 ETF에는 2조 2천억 원이 유입됐는데요. 반대로 국내 주식형 ETF에서는 2조 3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ETF의 해외 투자 비중은 연초 대비 11% 증가한 34.6%에 도달했는데요. 반대로 국내 투자 ETF의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인 64.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S&P 500을 추정하는 ETF에는 7,400억 원이 유입되면서 성과가 두드러졌고요. 이외에도 나스닥과 다우존스 같은 미국 대표 지수에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주식 투자 열풍 속에 많은 분들이 포모를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국내 주식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미국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미국 시장이 올랐던 만큼 이제는 균형 차원에서 신흥국이나 국내 시장으로의 흐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이런 기대는 과거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중국 같은 신흥시장이 성장하면서 잠시 미국을 따라잡았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신흥국이 성장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국내 시장도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막연한 기대일 뿐이고요. 우리는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미 시장은 신흥국가 미국의 성장을 한 번씩 시험해 보면서 그 답을 미국으로 정했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주가 지수만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흐름이 사실은 미국의 오래된 큰 그림에 의해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0년대에 미국은 그동안 밥벌이를 해주던 제조업 같은 2차 산업을 신흥국에 넘겨주기 시작했어요. 대신 IT나 금융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을 진행했죠. 이때 제조업을 넘겨받은 중국은 급성장할 수 있었고요. 대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싼 값으로 물건을 들여와서 자국 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남은 자금으로 IT나 첨단 기술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은 돈을 못 버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IT 산업이 시작하자마자 닷컴 버블이 와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기가 미국으로서는 더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죠. 2000년대 내내 뚝심 있게 IT에 투자하던 미국은 마침내 2000년대 후반부터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미국의 오랜 전략이 결실을 맺은 거죠. 하지만 이런 성공에도 한 가지 아쉬움은 남았는데요. 그건 과거에 포기했던 제조업이었습니다. IT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공업지대로 번성했던 지역들이 쇠락하면서 국내 일자리가 줄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부작용도 나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IT로 벌어들인 자본을 활용해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의 쇠락으로 소득이 감소한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 우리는 이걸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거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IT로 전 세계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았으니까 이제는 자국 내의 소외 계층을 챙기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 제조업을 다시 가져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말이 간단해요. 해외로 나간 공장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막대한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정책 때문에 2011년에 GE가 가전제품 생산을 중국에서 미국 켄터키주로 이전했고요. 애플도 일부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캐터필러, 인텔 등도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겼죠. 특히 미래 전략자산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이것도 마이크론이나 TSMC가 신규 공장을 미국에 지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인건비는 비싸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IT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이 있고요. 이 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생산 원가 차이를 크게 좁힐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USA로 바꾸면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의 IT는 특이점이라는 데 도달을 해서 다른 나라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을 대체할 스마트폰도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체할 컴퓨터 운영체제도 없습니다. 인공지능 역시도 미국 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전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까지 미국의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제는 모든 산업에서 미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규칙, 스펙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요. 이건 미국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됩니다. 이건 AI의 발전이 또 한 번 결정타를 날렸는데요. 과거에 미국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놔도 문화나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장악하지 못했던 로컬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AI의 발전으로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사람들이 미국의 AI에 의존 할수록 사용자 경험과 패턴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의 본질이 좋다면 전 세계 어디든 같은 서비스로 통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동질화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난 10수년간 이어져 왔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자국 수준에 걸맞는 경제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이 아무리 강성하다고 해도 동아시아에 일본이 있고 서쪽으로는 유럽이 강력한 경쟁자로 있어주면서 이 정도까지 할 수는 없었는데요. 지금 그들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미 IT 장악했고 금융 장악했고 석유도 나오면서 에너지 시장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까지 가져가면 이제 미국은 가장 좋은 품질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게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이 집고 나면 미국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죠. 앞으로는 미국의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 그게 좀 더 노골적이냐 우회적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미국이 가는 방향은 아메리카 퍼스트 이 길 하나입니다. 유럽이 한때 미국과 짱짱하게 맞섰다가 밀려난 건 유럽의 복잡한 법규와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혁신하기보다는 안주하게 만든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자유롭게 뭐든 해보라는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평상시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세상이 크게 변화할 때 이를테면 IT 혁명, AI 혁명같이 세상이 두 번 바뀌면서 결정적으로 미국이 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양 특유의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문화, 뭐든지 무난하게 하자는 원칙을 작용하게 했고요. 기업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데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한때 부동의 1위로 불리던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이런 문화를 깨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트럼프는 또 한 가지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미국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모자라는 세수는 관세로 충당하겠다고 해요. 미국 기업이 덜 내는 세금을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서 내라는 거죠. 관세가 오르면 신흥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반대급부로 미국은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는 저금리를 할 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럼 이건 모순되는 정책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꽃놀이 패처럼 금리와 관세를 양손에 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가능한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변을 둘러싼 모든 정세, 환경 이런 것들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걸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건 가져가지만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게 배려를 해줬어요. 미국의 성장이 다른 나라에 어느 정도 의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미국의 대외 전략은 동맹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자신의 몫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가진 슈퍼파워, 이제 제대로 발휘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미국 중심의 장기 투자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누가 누구를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게 정답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고요. 우리는 그런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죠. 물론 국내 주식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반발일 뿐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한 시장인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지만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우리는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IVV, VO에 투자할 수 있고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기술주에 투자하는 XLK 같은 ETF에 투자할 수 있음으로써 미국 경제와 혁신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국내 ETF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죠.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KB스타 같은 곳에서 우리의 입맛에 맞춘 ETF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했던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이상 망설여질 이유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선택이 먼 훗날 큰 결실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